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 맹약 고급반 제13강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격국을 정하는 법, 자 이것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앞서 육친관계를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관격을 취하는 법, 그리고 정관격을 보는 그 예시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관이란 무엇인가? 자, 정관이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은 여러분 발을 정자에 빛을 간자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그 아자입니다. 그런데 음양이 다른 십성에 해당하죠. 나를 극하는 정관은 평관보다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정도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십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조직사회와 행정관으로 이해하면 무난하고, 관성은 또한 직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의미하고 또한 윗사람에 해당하기도 하죠. 그래 이런 것을 인지를 명백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정관의 속성. 자, 정관의 속성은 앞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후명이 단정하고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명예와 신용, 용모 단정하고 자비심이 있고 여러 가지 인품이 선정하고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러한 십성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성이 정관을 생각하게 되면은 관의 길조가 더욱 증가가 되는데, 만약에 상관이 있으면 이것은 정관을 극하죠. 그래서 정관을 극해서 이것을 억제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와 명예가 손상이 되고 상속 및 또한 자식에게도 해로운 일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은 정관을 생하기 때문에, 재생관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런데 상관은 정관을 극하다 보니까 정관은 자식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상속문제라든지 또한 자식에게도 해로운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관의 육친을 보겠습니다. 정관의 육친. 자, 남명에는 자식, 조카, 자, 매부, 매형, 매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조카는 막바로 나의 친족이 되고, 매부, 매형, 매제는 나의 누이의 남편이 되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명에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편의 형제, 같은 서열이죠. 그리고 시누이 자매의, 시누이나 자매의 남편도 이 정관에 해당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네 번째로 여러분, 정관의 운의 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권력이란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아주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항상 언급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주감명법상에 중요한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사는 단적으로 정치력에 의해서 변해되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보고 강한 정치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막 바로 정관의 운의 질,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관이 어떠한 역할이 있고 어떻게 왜 욕심을 내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섯 번째, 정관격을 취하는 법입니다. 정관격을 취하는 법에는
내격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일간대 월지 지장간 안에 있는데, 자, 지장간에 와는데 이 지장간 중에 정간이 있고 그 정간이 반드시 천간에 투출이 되어야 한다. 자, 다시 갑니다. 일반 내격입니다. 특별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간대, 자, 일간을 보고 월지를 보는데 월지 지장간 안에 월지 지장간에서 정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정관이 천간에 월간이든 연간이든 시간이든 정간에 투출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른 주에서 다시 관살이 없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주에서 만약에 관살이 있게 되면 이것을 관살 혼잡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주에는 관살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면은 정관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관살 중에 어느 한쪽이든 간에 제거가 되게 되면은 이것은 정관격 혹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뭐 편관격 이렇게 이제 석입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관격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편관이 있는데 설사 사주에 편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편관을 제어하는 식상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편관을 합하는 오행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제어가 되면은 정관격으로 격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관을 간직한 궁을 형충하게 되면은 결코 기격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관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그 정관이 지장간 안에 있는데 그것이 형충되게 되면은 이것은 결코 격이 성립될 수가 없고 또한 기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는 정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십신이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정관격의 성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격의 성립.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일간을 의미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글자는 전부가 이것이 투관된 글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투관된 글자는 일간의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간의 정관. 자, 갑목의 정관은 신금이죠. 을목의 정관은 경금이고 병화의 정관은 개수고 정화의 정관은 임수가 되고 무토의 정관은 을목이 되는 겁니다. 기토의 정관은 갑목이고 경금의 정관은 정화고 신금의 정관은 병화가 되는 것입니다. 임수의 정관은 기토이죠. 개수의 정관은 무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일간에서 나의 정관이 천간에 투관되어야 한다.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밑에 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월지를 말합니다. 월지를 말하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갑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갑목에서 보게 되면 갑목에서 정관은 신금이 되죠. 이 신금이 정관입니다. 그리고 밑에 유월, 축월, 술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월지라고 했기 때문에 유월이나 축월, 술월이면은 이 유중에는 신금이 정기신이 신금이고 축중에 개신기, 자 중기신이 신금이고 그리고 술중에는 여기신이 신금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달 외에는 이 신금이 천간에 투관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월, 축월, 술을 그리고 을목은 경금이 정관입니다. 을목은 경금이 정관인데 신월, 사월 만이 이 경금이 투관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에 경금이 있죠. 사중에 경금이 있고 그 경금이 천간에 투관이 되어야 격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하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같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러면 개수 하나 보겠습니다. 개수에서
계수일간에서 무토가 정관이기 때문에 이 정관이 토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월지가 4월이나 진월이나 수월 인월 자 신월에서 이 무토가 토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달 중에서 무토가 토관이 되게 되면은 토관된 그것이 바로 나의 계수일간 대비 무토는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격 이렇게 성립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점이 있습니다. 점이 하나씩 있는데 유의 점이 있고 자의 점이 있고 묘의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좌우 묘유 중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점 찍어놓은 이 달에는 투관되지 않더라도 이거 자체를 보고 객을 취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금도 마찬가지고 투관된 신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고 그대로 간목의 이 유금을 보고 정관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정관격이 성립인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옮겼습니다. 앞서 6번 항이죠. 일주가 일주라면은 신금이 정관이죠. 그래서 신금이 정관에 투관되어야 하는데 신금이 투관될 수 있는 월지는 유술 축월이다 이 말이죠. 이 속에서 이 달에서 지장간 외에는 이 달 말고는 이 신금이 투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6월이나 수월, 축월이 일대의 정관격이 성립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월지, 유, 술, 축.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징격인 내격으로 보고, 자, 그런데 이 월지에서 투관이 안 되고, 다른 이 일지나 시지에서 말이죠. 일지나 시지에서 이 투관이 되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시지든지 일지에서 이것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가격을 본다. 가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일지나 시지에 시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일지에는 이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만은 힘든데 그래서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은 가격으로 보는데 그 격은 급수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도 전부 다 이 동일한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7번에 정관격의 용신법입니다. 정관격의 용신법. 자, 첫 번째로 정관용 정관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격은 정관격이고 그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정관용 정관격. 자, 그 두 번째로요, 정관용 재성격이 있습니다. 정관용 재격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격은 정관격인데 용신은 재성을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격하고 용신하고는 이렇게 정관격이면서 정관용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관격은 정관이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격은 정관격이 돼 이렇게 재성을 용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정관의 용인성격, 정관용인격 그렇게 부르죠. 이것은 격은 정관격인데 일주가 약하다 보니까 인성으로 용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격의 일반 논칙에서는 일간이 일주가 약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인성이나 비급으로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격은 정관격이나 이 일주가 약하다 보니까 인성으로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관용 비급격이 있습니다. 정관용 비급격. 격은 정관격인데 일주가 약하다 보니까 재성이 많으면 일주가 약한데 재성이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격은 정관격이고 그래서 비급으로 용신한다. 비급으로서 그 재성을
재성을 극을 해 줌으로써 사주가 맑아지기 때문에 비겁으로 용신을 삼는다. 그렇듯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겁이 없으면은 인성으로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